네,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최근에 바쁜 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책을 편찬해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여수시청의 정수회 팀장입니다. 네, 정수혜 팀장님이 교육학 박사이기도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수시청 공무원 정수혜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동학대의 이해라는 책인데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 위에 표지에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책을 편찬을 하게 되셨는지 처음 그 계기부터 궁금하거든요. 네, 교육학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나면 아무것도 이렇게 남겨진 게 없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상담이나 교육학, 또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분들과 함께 책을 집필하기로 하고 아동학대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제가 대표 저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동학대의 이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이 책이 무지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간과해버리거나 어린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과 치료, 또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집필진들이 현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나 또 치료 방법, 이런 방안 등을 깊게 고민한 결과물이어서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아마 읽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정 설명해 주시면서 개요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집필하시면서 어디에 좀 방점을 주셨어요? 이 책의 내용은 집필진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어떤 실태와 또 풍부한 경험,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과 해결 그리고 치료 등을 내용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기존의 책들은 예방이나 문제점들을 다루었다면 이 책은 예방은 기본이고 피해 아동의 치료 프로그램 또 치료 방법 이런 방안 등을 다뤘고요. 아동학대 예방 방안으로 대처 방안과 또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사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한 법과 제도적인 면, 행정적, 재정적인 면, 또 추진 체계 측면으로 세부적으로 다뤄 구독자들의 어떤 풍부한 이해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네, 책을 쓰시면서 정말 많은 자료 조사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파악해본 실제 아동학대 현황과 실태는 어떻던가요? 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피해 사례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이거든요. 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데이터는 2021년도분은 9월에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2020년도 통계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총 3만 905건으로 2019년 대비해서 2.9%나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네네. 전남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점점 흉폭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동학대, 방임, 또 힘없는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어떤 관계를 본다면요. 네. 부모가 한 25,380건. 압도적이네요. 네네, 압도적입니다. 82%가 부모예요. 예, 그리고 대리 양육자가 2,930건. 대리 양육자라면 어린이집 교사도 예,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친인척이 1,661건, 또 타인이 565건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심심치 않게 들리는 아동학대 소식 최근에 또 여수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거 들으시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린이집 교사들은 미끄럼틀 타다가 친구들과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 멍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교사들의 말만 듣고 그냥 뭐 넘어갔다면 이 사건 또한 묻혀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생후 20개월이면 아이들은 자기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노려서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동 학대를 다룬 영화도 이제 보셨을지 모르지만 공지영 작가가 쓴 어떤 도가니, 예,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영화들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신체적 학대가 주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신체적 학대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정서적 학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크고 작은 어떤 폭행으로 인해서 이번에 계기가 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부모나 또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교사들의 교육이 폭넓은 어떤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이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동학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다 이런 뉴스는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이야기는 많이 못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주 중요하죠.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복지법과 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그런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벌의 형태는 사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경찰 수사로 어떤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사건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법적인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법이나 통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여수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예,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한다면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업이 인정될 경우 아동 폭행 혐의 처벌로 징역 5년 이하 예,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이하에 처하게 되고 형벌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하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이렇게 닫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그러니까 봉쇄 조치죠. 봉쇄 조치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소속된 어떤 교사나 뭐 보육 담당자 또 시설장, 그러니까 원장님을 말하잖아요. 원장 등의 상황에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양육법에서는 신분 파기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자격을 다시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격 박탈을 네, 네, 네. 뭐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만약에 어떤 아동 학대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잘못된 네. 일일 텐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말을 잘 안 들어서 훈육하다가 뭐 가르치다가 밥을 잘 안 먹어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네. 경우들도 있고 아동 학대와 훈육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빈번한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참 모호하긴 합니다. 훈육의 정도를 정의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다만 그 제 사견인데 아동과 어떤 훈육자 간에 어떤 이해를 동반할 수 있는지 이해를 동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딱히 없지만 성장 시기에 맞는 어떤 단계적인 육아 훈육법, 예, 이런 것들을 부모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사 등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크게 뭐 신체적, 정서적, 성적, 유기, 방임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서적 학대는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이나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정서적 학대이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신체적 학대이고 학대가, 그다음에 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뭐 어떤 정서적 위협, 감금을 한다거나 또 이런 기타 가학적 행위나 부모나 양육자가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지나치게 또 비난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는 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이나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를 소홀히 해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음식이나 위생, 또 의료, 난방 이런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건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나 방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것과 어떻게 좀 다르지라는 생각도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 과제가 또 있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어떤 실태와 다양한 원인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규명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차단을 하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입니다. 부모, 예, 네. 부모,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어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동학대는 아동이 스스로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대 행위자의 변화가 있어야만 학대가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은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는 핵심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아동보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적극적인 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치료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안을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법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의 학대 행위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이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찰과의 어떤 공조도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 및 어떤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법원의 어떤 보호 처분 제도를 활용해서 수강을 강제하는 어떤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의 여수시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